이번 시간은 지구 자기장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여러분들 지구에는 자기장이 당연히 있다라는 사실은 경험치로 알고 있죠. 왜 있지?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나침반을 갖다 대면 나침반은 어느새 이렇게 북극을 이렇게 가리키는 나침반의 N극이 북을 가리키는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지구 자기장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신기하지? 자, 지구를 이렇게 놓게 선생님이 지구를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북극이라고 하는 이거 북극이라고 하고 남극이라고 하잖아요. 정확히 북극과 남극의 지리적 북점과 남점에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살짝 비껴가긴 하지만 비껴갑니다. 이렇게 살짝 비껴가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 자기장이 재밌는 건 얘들아 이렇게 자기력선을 선생님 그려보면 이렇게 좀 심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는 이 북쪽과 남쪽이 제일 세요. 그리고 여기는 좀 성글죠. 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설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자기적도라고 부르고 여기를 자극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자극에서 자기적도보다는 이게 자기장이 훨씬 더 센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여기다 나침반을 갖다 대면 좀 재밌는 게 여기 이렇게 N극이 이렇게 나타나고 S극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다 알고 있죠? 여기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렇죠. 이거 자기력선 따라가니까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북극은 뭐야? 북극은 이 우리 지하에 실제 막대 자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다시 깔끔하게 그리면 여기 막대 자석이 있으면 실제로 북극은 S극이 있고 남극은 N극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끌리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 모양 좀 기억해 주세요. 평각, 복각, 수평자기력, 연지자기로 얘기할 때 또 필요한 개념이니까. 자, 이렇게 자기장이 존재한다. 그럼 왜 존재하냐? Why? 몰라, 과학자들 몰라. 모르는데 가장 유력한 이론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럴듯한 게 다이너모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이 다이너모 이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것 중에서 외액이 무슨 상태로 돼 있었어? 무슨 상태였죠? 외액은 액체 상태의 외액이었었지, 그지? 자, 이 액체 상태의 외핵 게다가 이 녀석은 철과 니켈 같은 그런 금속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이것들이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게다가 자전을 하지. 그러니까 이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굉장히 뜨거운 액체 상태의 이 전기 전투도가 높은 이 물질이 지구 자전과 그 다음 이 안에와 이 바깥의 내부 온도의 차이, 밀도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열 대류까지 함께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자전하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밀도 차와 온도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열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 전도도가 높은 상태, 액체 상태의 외핵 물질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유도 전류가 발생되겠죠. 여러분들 전기가 발생하면 뭐도 발생하죠? 자기장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과학자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액체의 상태의 이 와류가 어떻겠어? 항상 일정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자기장의 위치도 조금씩 바뀝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위치가 바뀌어요. 아직도 과학자들은 조금 더 쌍다이나모 이론이나 이상한 이론을 얘기하면서 이 지구 자기가 완전히 역전되는,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완전히 뒤집히는, 북극과 남극이 지구 자기가 뒤집히는 그런 지자기 역전까지도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가능한 얘기를 하네요. 완벽하게 설명은 안 되겠지만 지자기 역전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나름 이제 일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지구 자기장을 그러면 좀 한번 더 뜯어보자. 자, 지구 자기장에 자기의 3요소가 있어. 지구 자기의 3요소. 3요소를 편각, 복각, 수평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야? 편각, 복각, 수평자기력? 이게 무슨 얘기지?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될 건데 요거부터 먼저 보고 한번 가볼게요. 요거부터 보고 가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래요. 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에서 자, 지금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요 첫 번째 그림. 평각을 측정하는 그림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북극이 있고 여기가 자북극이 있다고 그랬지. 선생님이 아까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림? 이거 기억나니?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북극이 있어. 이게 북극, 지리상의 북극이라면 실제 자극상의 북극. 이걸 지리상의 북극 이거를 자북극이라고 얘기할게. 그럼 이렇게 자기장이 간다고 그랬잖아, 그지? 나침반을 댈게. 나침반을 대면 나침반이 진짜 북극을 가리키니 자기장 북극을 가리키겠니? 당연히 자기장에 의해서 나침반 쓰니까. 그러면 나침판이 가리키는 자북극 방향과 진짜 방향은 서로 같을 수는 없겠죠. 같기도 합니다. 같기도 하는 것도 보여줄 거야.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편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리상의 북극을 한번 여기 정했지, 그지? 그러면 자북극은 여기야. 그럼 봐라. 실제로는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나침반은 자북극을 가리키고 지리상의 북극은 여기를 가리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침반이 진북에 대해서 나침반이 진북에 대해서 나침반이 진북에 대해서 동쪽으로 치우친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보통 시계 방향은 보통 플러스로 보니까 이거를 플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러스. 자, 그런데 반대로 자, 여기를 보니까 이 지역을 보니까 지리상의 북극은 여기인데 나침반이 가리키는 즉 자북극을 가리키는 방이 여기로 치듯이. 그럼 이거는 뭐야? 아하,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렇지.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지.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서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쪽 동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 서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마이너스 20도. 그러면 이건 뭐랑 똑같은 거야? 20도 웨스트로 꺾였다 이런 얘기죠. 자, 얘는 어떻게? 얘는 10도 같다고 그랬지? 그러면 10도 플러스 10도니까 그냥 10도라고 쓰면 되고 이거를 10도 이스트라고도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뭐 서편각, 얘는 서편각, 얘는 동편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는 간단한 부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지점은 어때요? 이런 지점은 편각이 있어 없어? 편각이 없다. 그래서 제로가 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있어.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의 지점에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 자, 얘는 예외야. 얘는 예외고 선생님이 이 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 지역을 더 밑으로 당길게. 다시 얘기하면 더 저위도로 가볼게. 저위도에 가면 어떻게 되니? 요렇게 북극과 자북극의 각도는 되게 작았지, 그지? 근데 얘를 좀 더 고위도로 갖다 놓을게. 그럼 어떻게 되니? 북극과 자북극의 각도가 더 커지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평각은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또 변해질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평각의 자료를 보면 이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디인지 대략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복각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나침반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 여기가 n극 s고 이렇게 된다고 했고 여기가 n극 s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위에를 한번 잘 볼게. 이 모양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나침반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가 n극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땅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땅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좀 이해가 안 될 테니 이거를 좀 위에다 이렇게 그려볼게. 여러분들 땅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침반은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란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루는 이 각이 바로 복각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표현하면 지평면과 수직한 각, 이게 바로 복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n극이 아래로 향하는 방향이다. 이게 n극이 아래로 향하잖아, 지금.
나침반 N극이 1로 가잖아. 그지? 그럼 이 값을 우리가 보통 플러스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 향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위로 향할 수 있죠. 여기가 남반구지, 그지? 남반구는 어떻게 되니? 남반구는 지금 N극이 이쪽으로 가잖아. 자, 이거를 다시 그리면 어떻게 돼? 남반구는 지금 복각이 이렇게 N극이 지금 위쪽으로 향하죠, 그죠? 그럼 이때 이 각이 복각 아니겠습니까? 이 각이 아니라 막곡각이니까 어차피 지평면과 이루는 각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값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복각 값이 마이너스면 어디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렇습니다. 남반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복각 값이 플러스다 그러면 이건 어디라고 보면 되겠어? 북반구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옛날 자료를 봤더니 옛날 어떤 암석에 남아있는 자화된 자기장을 분석해 봤더니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막 분석해서 얘가 실제 있었던 위치가 북반구냐 남반구냐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 복각은 여러분들 90도 다시 얘기하면 자북국에 가면 몇 도가 되겠어? 자북국 가면 아예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북국에서는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자북국 말고 자기 적도는 어떨까? 이렇게 되니까 자기 적도는 어때? 0도가 되겠지, 그치?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지구 자기의 3요소 중에서 평각과 복각을 설명을 한 거야, 선생님이 지금.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아까 전 그림으로 다시 가볼게요. 이제 이걸 봐야 이해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볼게. 여기가 진북이죠, 진북. 그죠? 진북인데 자북이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진북에서 자북으로 잰 각이 평각이죠. 근데 지금 여기가 북이면 여기가 서울 텐데 이건 무슨 평각이야? 서평각이 되겠네. 서평각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을 붙이기로 했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지평면과 이렇게 수직으로 이루는 그때 이루는 각을 뭐라고 부르기로 해서 복각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지작의 3요소 중에 평각과 복각은 이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한 녀석이 튀어났어. 수평자기력. 이게 뭐냐? 자, 생각해봐요, 얘들아. 평각과 복각은 단지 뭐다? 어떤 힘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방향성을 얘기한 거죠. 방향성을. 자, 그런데 지구 자기장이 나를 얼마나 끄느냐라고 하는 힘을 표현할 때는 말 그대로 자기 력을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 봐라. 누군가 너를 이렇게 당겼어. 자, 이 힘은 어떻게 분력할 수 있지? 이렇게 하나와 이렇게 하나를 분력해서 합력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게 무슨 힘이야?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이건 무슨 힘이죠? 수직인데, 왜 수직으로 안 쓰고 이렇게 연직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연직으로 작용한 두 개의 힘의 합력인 거죠. 여기에다 자기력만 붙인 거예요. 수평자기력, 연직자기력. 그럼 이건 뭐라 그래? 모든 자기력. 모든 자기력을 한자로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전기할 때 전이 아니라, 온전할 때 완전 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자기력. 그러면 실제 자북국의 방향은 지표상에는 이 지역이긴 한데 실제로는 이렇게 작용하는 거지. 이건 지표상으로 평각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고 실제 복각으로 보면 자북국은 이렇게 작용하니까 전 자기력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전 자기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자,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분력했더니 연직과 수평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 이 수평자기를 하나만 알아도 어때요? 나머지 힘은 여러분들 어차피 유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연직자기로 해도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또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 복각은 자기 적도에서 아까 몇 도? 당연히 0도죠. 자북국에서는 확 꼬꾸라지니까 플러스 90. 자남극에서는 마이너스 90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연직자기력은 뭐야? 연직자기력이 뭐야? 그래, 수직으로 땡기는 힘인데 재밌죠? 자기 적도는 있어요, 없어요? 자기 적도는 연직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없었지. 자기 적도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지? 그럼 땅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없잖아요, 그죠? 0이에요. 하지만 자극에선 어땠어? 자극에선 연직 자기력 자체가 전자기력이죠. 수평 자기력이 없으니까.
자, 반대로 수평자기력은 자기 적도에서는 전자기력이죠. 왜냐하면 자기 적도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땡기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수평 힘만 있으니까 수평자기력이 전자기력이죠. 그리고 자북극에서는 어때? 수평자기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 더 추가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빠질 뻔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북극으로 갈수록 자기력 선의 수가 어땠어? 많았지, 그지? 그렇죠? 따라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합니다. 전자기력의 세기. 뭐 추가할게. 자기 적도에서는 어때? 전자기력의 세기는 적어요. 하지만 자북극으로 갈수록 어때요? 일단 세집니다. 왜? 자북으로 가면 갈수록 바로 자기력 선이 훨씬 더 많아지죠. 더 세진다는 겁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얘기하고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기기가 복각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복각계인데 얘는 복각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복각이 아니라 그냥 평각을 측정할 수 있는데 얘를 세워. 이렇게 세워. 딱 돌리면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돼? 나침판이. 이런 식으로 뭐 쓰겠죠. 그죠? 그럼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나오겠지. 수평면과 이루는 각. 이걸 복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얘를 이렇게 다시 수평으로 세우면 어떻게 돼? 나침판처럼 쓸 수도 있겠죠? 평각과 복각을 다 측정할 수 있는 평각 복각계. 아시겠죠? 이렇게 복각계를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구 자기장은 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자,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아까 멘틀이 아니라 외핵의 지구 내부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천천히 변하게 된.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오랫동안, 영년은 되게 오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 이건 바로 지구 내부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에 반해서 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지구의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잖니?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원래는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안 생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안 생기고, 선생님 좀 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막 뒤에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태양이 맨날 강력한 태양풍을 이렇게 불거든.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이 항상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자기장이 형성된 거에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라 형성돼 있는데 이 녀석을 교란시킨다는 거야. 그건 누구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렇지. 바로 태양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이거는 태양의 역할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변화는 뭐야? 태양이 낮에 강하죠. 그죠? 그리고 여름에 더 강하죠. 그러면서 태양이 영향을 많이 주는 바로 이때 변화가 더 크다. 뭐 덜 주면 또 그때 덜 주는 거에 또 영향 받는 거고, 또 자기 폭풍이 있습니다. 자기 폭풍이 여러분들 태양이 엄청나게 활동할 때를 플레어라고 하거든. 이때 막 빵 태양이 폭발해요. 그 에너지파를 막 너무너무 강력하게 주는 거야. 그러면 자기 폭풍이 일어나서 지구 자기장이 매우 불규칙하게 변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 지구에 이런 전파 두절 현상, 이거를 델린저 현상이라고 그래. 델린저 현상. 그 다음에 강력한 이런 지구의 태양 입자들이 강력하게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서 막 그게 막 충돌하면서 대기 입자랑 산란돼서 나타나는 바로 뭐가 나타나? 오로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델린저 현상, 무선 두절 현상, 오로라 이런 현상들이 자기 폭풍 때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영년 변화, 시간으로는 이게 가장 오래 걸리는 영년 변화가 나타난다. 지구 내부의 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변한 영년 변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그림은 굉장히 오래된 시간에서부터 측정해 가지고 자, 50년부터 50년부터 무려 1900 얼마야? 62년까지 측정한 자료의 평각과 복각이에요. 자료가 남아있다는 것도 나도 참 대단한데. 자, 보니까 어때요? 가만히 있지 않아. 그지? 평각과 복각이 영국 런던이야. 영국 런던이 뭐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닐 텐데 평각과 복각이 계속 변하는 거 눈에 보이시죠? 자, 어떻게 보는지 따라가 볼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죠. 그죠? 자, 여기까지만 한번 분석해 볼까? 평각이 뭐였었어? 여기가 이제 자북국과
지리산의 복각이 같다라는 게 이 제로값 아니야? 근데 원래 무슨 평각이었다가 서평각이었다가 점점 동평각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제로였다가 서평각이었다가 이렇게 다시 오게 된다는 좀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 많이 바뀌는구나. 그럼 평각만 바뀌어요? 복각도 바뀌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건 한번 뭐 상상을 해보자. 지금 여기서 복각이 한 1275년도, 1300년도 때 복각이 어때? 상당히 커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야? 그래, 자북국에 더 복각이 커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복각이 커졌다는 얘기는 점점 자북국으로 갔다는 얘기죠. 아니면 자북국이 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자북국이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또 점점 복각이 죄송합니다. 복각이 이게 작아지는 거고 여기가 커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북국에서 멀어지고 여기는 자북국에서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료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죠. 복각을 통해서. 자, 그 다음 또 계속 보죠. 자, 지금 뭘 나타낸 거냐면 정자극기, 역자극기.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지구과학 원에서도 이게 나왔던 거죠. 그죠? 자기장이 서로 완전히 뒤바뀔 때가 나타나는데 이건 다이나모 이론만으로는 또 설명이 잘은 안 돼. 그래서 쌍다이나모 이론 뭐 이런 것들을 막 과학자들이 얘기하긴 하지만 자기장이 서서히 위치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급격히 변할 때도 있다. 그러면서 정자극기와 역자극기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바로 해룡의 대칭성을 이걸로 파악했던 그런 그림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지구 자기장을 실제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이 벤 앨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구 물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에 자신이 이제 직접 이제 만든 그 자기장 계수기, 이거 가이거 계수기라고 하거든요. 이걸 탑재해서 올립니다. 그러면서 지구 주위에 들어오는 대전 입자를 이용해서 우주선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올려요. 올렸더니 갔다 와서 갔다 온 게 아니라 가서 보내준 그런 자기선의 어떤 세기를 갖고 그래픽화 시킨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까 선생님 뭐 에너지파 맞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정말 재밌는 그림이 나타나죠. 자, 그랬더니 정말 태양풍을 막아서는 에너지파를 막아내는 이런 보호막처럼 만들어지는데 이런 내대와 외대에 마치 도넛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 내대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내대는 좀 더 지구자기장에 막 붙잡혀 밀집되어 있는 데를 다 벤 앨런대라고 그래.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데를 벤 앨런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내대는 고에너지 양성자들이 보통 많이 몰려 있고 외대는 이거보다 좀 가벼우니까 전자가 더 바깥에 있겠죠. 고에너지 전자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외대로 구분되어 있다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벤 앨런의 이름을 따서 벤 앨런대라고 지금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좀 영상이 길어졌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영상을 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시죠. 자, 다음 시간은 1단원을 완전히 마감하는 그런 정리 시간을 한번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